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신혼집 보러 가는 것 때문에 그래? 그건 주말에 부동산 같이 돌아보기로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식장 말이야. 그거 꼭 오빠네 대학 동문회관에서 해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도 나랑 같은 대학 나와서 친구분들도 전부 동문이시거든. 그래서 동문회관에서 하는 게 뜻깊은 것도 있고 다들 오시기도 좋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건 아는데 생각할수록 조금 아쉽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랑 우리 식구들은 오빠네 대학에 어떠한 인연도 없는데 굳이 거기에서 해야 하나 싶네? 우리 동문회관에서 하는 대신에 결혼식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기로 했잖아. 그때 이야기할 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거기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도 괜찮고 법조인이나 고위공무원 같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곳이야. 그래도 내 친구들도 다들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 살면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나도 호텔에서 하고 싶어.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지연이 알지? 걔가 남산 H호텔에서 했잖아. 엄청 고급스럽고 예쁘던데. 그래서 지금 다 조율해놨는데 이제 와서 결혼식장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 동문회장님이 어렵게 일정 비워준 거란 말이야. 아직 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님한테 한번 잘 이야기해봐. 나도 남들처럼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어. H호텔은 친구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S호텔에서 할래. 남들처럼? 호텔 결혼식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우리 선배가 작년에 S호텔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비용만 1억 넘게 들었어. 그 돈이면 차라리 동문회관에서 실속 있게 결혼식하고 혼수해 보태겠다.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저번에 아버님이 결혼식 비용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쓰는 김에 조금 더 써서 호텔 결혼식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려봐. 아버님 돈도 많으시잖아. 이 정도는 별일 아닐걸? 돈 1, 200도 아니고 1억이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진행하자. 꼭 비싼 호텔 결혼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아, 나는 생애 딱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네. 돈 내주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진짜 좀 서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부자였으면 이렇게 내 의견을 무시했을까? 내가 언제 자기 의견을 무시했다고 그래? 이미 양가 어른들끼리 다 정해놓은 일이라서 갑자기 바꾸기 좀 그렇지. 일단 부모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게. 오빠가 진짜 말씀 좀 잘 들어봐. 나 정말로 S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란 말이야. 친구들이 밥 먹여주니? 아무튼 알겠으니까 기다려봐. 저는 여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첫눈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고 여자치고는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난 편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좋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양가 형편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검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셨어요. 지금은 소속 변호사 6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이십니다. 어머니는 현재 작품 활동은 거의 안 하시지만 개인전도 여러 번 하셨던 화가이시고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살았고 저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반면에 제 여자친구는 국제선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는 중이고 예비 장인 장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신혼집도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장만했고 결혼식은 아버지가 전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저번에 봤던 그 집으로 계약할게. 금매로 나와서 다행이지. 그 가격에 그런 매물 찾기 힘들어. 오빠, 집이 얼마라고 했지? 15억, 원래 시세는 2, 3억 더 비싸. 집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거라서 빨리 계약해야 돼. 안 그래도 아까 일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전화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싶다 했으니까 빨리 결정하시라고. 근데 솔직히 그때 봤던 아파트보다 지난달에 봤던 한강뷰 아파트가 더 낫지 않아? 거기가 더 조경도 깔끔하고 내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엄청 가까워서 학군도 좋아. 거긴 지금 시세로 20억도 훨씬 넘어. 우리가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민망한데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대출을 더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8억 정도 대출 받아도 오빠가 금방 갚을 수 있잖아. 너 8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 줄 알아? 너 월급 300만 원이지? 너가 받는 월급으로 이자도 못 내. 그래도 오빠가 많이 버니까 괜찮잖아.
아니면 아버님한테 기왕 해주시는 거 팍팍 좀 밀어달라고 해봐. 이미 많이 해주시잖아. 여기서 어떻게 더 해달라고 해? 나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오빠가 말한 거기는 뷰도 너무 안 좋고 주변 환경도 별로야. 야, 솔직히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너가 돈을 추가로 부담하던가? 너 결혼 비용으로 모아둔 돈 2천만 원 있다고 했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3천만 원 더 해주신다 하고. 정말 그거면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신혼집 구할 때 내 의견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반영해야 해줄 수 있지. 그런데 해도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너가 쉽게 가져오라는 8억이면 경기도에 웬만한 아파트 살 수 있어? 20억이 남의 집 강아지 이름이니? 너는 고작 5천 가져오면서 20억 넘는 집 해오라는 게 정상이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2달 전에도 너가 결혼식장 바꾸고 싶다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너가 원하는 대로 S호텔로 바꿔줬잖아. 우리 부모님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지 알아? 부모님 결혼하셨던 그곳에서 아들도 결혼식 올리게 됐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너는 너 욕심만 부리느라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잖아. 솔직히 막말로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정 섭섭하면 시부모님이나 동문회관에서 결혼식 한 번 더 하시라고 해. 요즘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나는 요즘 스타일대로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게 멋지고 폼나잖아. 그래도 우리 만났던 시간도 있고 너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너랑 결혼하면 나까지 힘들어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네? 어차피 그만할 생각이라서 이젠 상관없어. 결혼은 없던 일이고 예식장도 오늘 취소할게. 내가 하기 싫어져서 안 하는 거니까 위약금도 내가 전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한강뷰 아파트 사주고 호텔에서 결혼식 시켜주는 남자 다시 찾아봐.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너 같은 여자는 감당 못하겠다. 오빠, 진짜 진심이야? 이 정도도 못하면 여자 만날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나는 이 정도도 해줄 능력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좋은 사람 찾아봐. 아니면 너가 직접 벌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던지. 아, 진짜 알겠어. 한강뷰 아파트는 내가 포기할게. 그럼 됐지? 아니, 됐긴 뭐가 돼? 애초에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내가 멍청했어. 그냥 연애만 하다가 말았어야 했는데. 야, 진짜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 대신 그 뒷감당도 전부 너가 해야 할 거야. 결국 결혼식을 50일 정도 앞두고 끝내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형편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저만 좋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꼭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잠깐 마을 문제로 상의할 것이 좀 있는데.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마을 문제요? 저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을에 대해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에이, 이 동네 들어온 지 석 달이나 지났으면 우리 마을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지. 이제 마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의견도 나누고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돕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시골 생활이라는 게 그래. 우리들끼리 돕고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저한테 하실 말씀이란 게 어떤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동네 초입의 환경 정리를 좀 진행할 생각인데 우리 김씨 집에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이야. 협조요? 저희가 무슨 협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직 남편이랑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꼭 뭔가를 할 줄 알아야 협조인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보여줘도 되는 거지. 마음이라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이번에 길도 새로 정비를 하고 주변에 꽃도 좀 심으려고 하거든. 아직 김씨네가 이 동네 이사와서 제대로 신고식을 안 했잖아. 마을 어른들에게 이사 왔다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조입의 주변 정리하는 공사 비용을 김씨네가 내줬으면 하는데 말이야. 네? 공사 비용을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길바닥이야 뭐 나라에서 다 알아서 새로 닦아주니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 우리 마을 표지판도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세우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요즘 벚꽃길 만드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면서. 마을 초입에 벚꽃을 양쪽으로 쫙 심으면 그게 얼마나 멋지겠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많이 사진 찍으러 놀러 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 아,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저희가 그런 걸 잘 몰라서. 내가 알아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하겠더라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김씨네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야. 네? 2천만 원이요? 그래, 그 정도면 싼 거라니까 그러네. 옆 동네 작년에 이사 온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신고식으로 마을의 지하수 관정을 새로 파주고 동네 사람들 다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커다란 물탱크에 배관까지 새로 다 설치해줬어. 대충 3천, 4천은 돈이 든 것 같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우리 남편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걸 혼자 결정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 근데 말이야, 원래 시골 마을에 이사 오면 그런 거 하나씩은 하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김씨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집 땅도 좀 걸쳐 있는 거 알고는 있는가? 아, 네. 옛날부터 쓰던 마을길이라고 하던데. 저희 집 살 때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야 내가 눈 감아주니까 그런 거고. 난 항상 마을 사람들 편이라니까. 다들 원만하게 둥글둥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말이야. 김씨네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동네에 뭐 하나 기부하는 것도 없고 마을 어른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건 알고 있어? 저희가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 마을잔치 찬조금도 한번 해드렸었고, 지난달에는 마을 어르신들 단체 관광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술이랑 간식도 사서 드렸었는데, 그런 건 원래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런 시골에 이사 오면 마을에 뭔가 커다란 거 하나를 해줘야 하는 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우린 이 마을에서 50년, 60년 그 이상을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 집 짓고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지.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게까진 생각을 안 해봐서. 아무튼 남편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이런 건 원래 말 안 해도 센스 있게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하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귀뜸해 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50대이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평생 자영업을 했었는데 두 아이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켜놓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은 저희 부부의 오랜 꿈이었고 도시에서 30년 동안 치열하게 장사를 하며 살았으니 노후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편 고향 근처에 3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고 작은 텃밭을 꾸리고 꿈에도 그리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 병원이 멀고 마트가 한참 떨어져 있고 이런 불편함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살아보니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허구한 날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 요구를 해서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달라는 대로 협조해주긴 했었죠. 마을에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있고 수십만 원 정도로 마을 주민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었고 이젠 대놓고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돈은 절대 줄 생각 없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그냥 무시하자더군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TV에서 뉴스로만 보던 그런 일을 저희가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 이장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이장님이 막으셨나요? 응? 아, 그거 말이야. 내가 막았지. 내 땅이니까. 아니, 저희가 집 살 때 분명 마을길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그건 난 모르겠고. 그동안 내 땅 공짜로 내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마을 일에 협조를 안 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우리 마을에 뭔가 내놓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그렇지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2천만 원이나 하는 큰 돈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는데.
차는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더만.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마을 지하수도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지. 그거 오늘 이따가 막을 테니까 물은 사다 먹던지 마음대로 해. 물까지 잠그신다고요?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어차피 이 마을 지하수 관정은 나라에서 뚫어줬잖아요. 그래, 그럼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든가. 우리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동네에 집 짓고 딱 넉 달 정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짐 빼고 다시 이사했어요. 시골로 이사하면서 원래 살던 도시에 아파트를 전세 줄까 하다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짐 빠진 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짐 빼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 동네에 땅 사고 집 짓느라 저희도 나름대로 돈 많이 썼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지금 저희 아이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 별장으로 다 빌려주고 있어요. 매주 주말마다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내려가서 마당에 노래 틀고 새벽까지 큰 소리로 시끄럽게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놀다가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이장이 저희 집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길래 난 이제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사람들 주말에 내려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평생 남편과 시골에서 사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단 넉 달 만에 꿈에서 깰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들이 친구들 6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놀다 올 거라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좋아져서 마당에 텐트 치고 새벽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 거라 하네요. 시골에는 이제 미련도 없고 언제든지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올 수 있는 별장 하나 생겼다고 마음먹으니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 못된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고 밤에 잠 못 자는 건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요. 여보, 혹시 당신 오늘 내 지갑 만진 적 있어? 아니, 내가 당신 지갑을 왜 만져? 무슨 일인데? 뭐 없어지기라도 했어? 아니, 내가 오늘 시댁 내려가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리려고 50만 원 현금을 뽑아놨었거든. 봉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 지갑에 현금채로 넣어놨는데 아까 나오면서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좀 비더라고. 그래서 30만 원밖에 못 드렸어. 나는 지금까지 당신 지갑에 손을 대본 적이 없지.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 그럼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어머님 댁 출발하기 전에 ATM기에서 50만 원 뽑았거든. 원래 내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딱 50만 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비었는데 그래? 5만 원짜리 3장이 없어졌더라고. 35만 원밖에 없길래 그렇게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님한테 30만 원만 드렸어. 누가 당신 지갑에 손을 댔으면 돈을 다 가져갔겠지. 바보도 아니고 도둑이 어떻게 15만 원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 다른 곳 들른 적도 없거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작은 방에 도련님 들락날락 거리지 않았어? 내 가방이랑 우리 짐 전부 작은 방에 넣어뒀잖아. 아마 그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럴걸? 에이, 그래도 설마 내 동생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생사람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 그럼 진짜 그 돈이 어디 간 거지? 아까 우리 엄마한테 과일 사갔잖아. 그때 과일 가게에서 당신이 돈 쓰고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확실하게 아니야. 생활비 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리려고 했던 돈이잖아. 다 용돈 드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제 와서 다시 찾을 수도 없잖아. 1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속상하네. 내가 요즘 정신을 딴 데 두고 다니나 봐. 뭔가 다른 곳에 쓰고 착각했겠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 처음 제 지갑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만 해도 그냥 제가 착각한 줄로만 알았어요. 어디 다른 곳에 썼겠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시댁에 방문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5장 중에 3장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 시댁에는 올해 34살의 백수 시동생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짧게 1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2번 했었고 직장 다니는 건 본인 적성에 안 맞다고 하는 바람에 시부모 돈으로 카페도 차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 역시 1년 반 만에 가게 월세 보증금까지 홀랑 다 까먹고 망해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2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에서 쫓아내던지 시부모님의 결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댁에 가면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는 시동생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해서 화딱지가 나곤 했습니다. 아직 한참인 30대 나이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시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놀고 먹는 모습을 보면 내 동생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돈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동생을 가장 먼저 의심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동생인데 강하게 추궁하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만히 있었더니 범행이 점점 대범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 없지? 무슨 일인데? 뭐 없어졌어? 아니, 내 지갑에서 카드가 한 장 없어진 것 같은데? 카드?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는 무슨 카드야. 신용카드지. 평소에 잘 안 쓰는 카드라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잃어버렸으면 누가 카드 긁었을 때 문자라도 왔을 거 아니야. 내가 결제 문자 알림 신청 안 해놨던 것 같아. 아, 어쩌지?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마지막으로 그 카드 어디서 썼는데? 안 쓰는 신용카드를 뭐하러 만들었어? 나 인터넷으로 물건 좀 살 게 있어서 쓰던 거지. 안 쓴 지는 한 달도 넘었을걸?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분실 신고해서 막으면 되잖아. 아, 맞다. 알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카드 회사에 전화부터 할게. 아, 어쩌지? 내 카드 훔쳐간 놈이 벌써 여러 번 긁고 다녔나 본데? 진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뭐 얼마나 썼는데? 벌써 50만 원 정도 긁었나 봐. 방금 카드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했는데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아니, 그게 아니라 50만 원 좀 넘게 쓰긴 했는데. 전부 PC방, 술집, 밥집 이런 곳에서 며칠 동안 긁고 다녔네. 진짜 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차피 요즘 CCTV 다 있는 세상인데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카드를 우리 엄마네 집 근처에서 잃어버렸나 본데. 카드 긁고 다닌 곳이 전부 우리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이야. PC방도 엄마네 집 아파트 단지 건너편이고, 식당도 그렇고 술집은 그 근처 번화가의 먹자골목이고. 당신이 지난 주말에 어머님 댁 갔다가 카드를 거기서 흘렸나 보네. 그거 주운 사람이 막 긁고 다니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여기 식당이랑 PC방은 내가 예전에 내 동생이랑 자주 가던 단골집이거든. 혹시 아니겠지? 그럼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봐. 괜히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당신이 돈 없어졌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 자식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 전화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도련님이 훔친 거면 이참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돼.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실대로 전부 말씀드려야지. 진짜 모르는 척하고 경찰에 확 신고를 해버릴까? 빨간 줄 긋고 콩밥 먹게 만들어? 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난 진짜 어떤 방법으로든 도련님 정신 차리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벌써 집에서 아버님한테 용돈 받고 놀기 시작한 지가 몇 년째야. 어머님이 너무 도련님을 싸고 도는 것도 문제라니까. 일단 전화해서 확인부터 해야겠다. 그래, 잘 이야기해봐. 남편이 시동생한테 카드 가져갔냐고 물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에 결국 자백을 했고 남편이 바로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못난 둘째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동생한테 용돈 한번 챙겨주지 그랬냐고 하셨지만 문제는 아버님이었어요. 평소에도 둘째 아들이 백수로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신 아버님은 이번만큼은 화가 단단히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반지하 방을 얻어주고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쫓아내셨어요. 시동생은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에는 물류센터 일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놀고 먹는 다 큰 아들을 언제까지 품고 계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생이 맘대로 긁고 다닌 남편의 카드값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으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갚겠다고 하네요. 제 지갑에서 가져간 돈도 2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돈 훔쳐간 건 끝까지 자기가 아니랍니다. 이제 와서 증거도 없고 뭐라고 해봤자 어쩌겠어요. 용돈 줬다고 생각할 테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이었음 진작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